세계적인 부자인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었죠. 슈카월드의 슈카도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영상이 있는데요. 과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컴퓨터 버그처럼 버그가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버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과학자들도 못 찾은 버그를 찾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내용에서 많은 버그 사례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저자 또한 본인이 거울을 볼 때 본인 주변에 빛이 일어날 때를 보았다고 하며 이를 세상이 홀로그램인 증거라고 책을 통해 말합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때는 2003년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논문을 요약하자면 인류는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겨 이미 만들었다는 것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종을 향해 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논문입니다. 뭔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영상은 철학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짧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인생은 시뮬레이션이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만드는가? 그건 시뮬레이션 인생을 완전히 본인과 동일화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공포 영화를 보는 이유는 그 영화가 가짜임을 알기에 안정적인 곳에서 보죠. 무서운 꿈을 꾼 다음에 깨어나면 안도감이 생기죠.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는 안전장치가 있기에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죠. 즉, 가짜라는 걸 인식하면 공포 영화도 무섭지 않고 롤러코스터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분명히 버그가 존재할 거라며 증거를 찾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는 그래픽에서 픽셀 단위가 살짝 깨지는 것이 보이듯이 분명 지구 어딘가에 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도 하고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는 물리 법칙의 설정 자체가 시뮬레이션의 증거라고도 하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증거가 양자역학의 이중슬릿 실험이죠. 우리가 관찰하면 입자가 되고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 상태에 있는 분자들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보면 그 버그를 찾은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찾지 못한 버그를 진짜로 저자가 찾은 걸까요? 저자는 이 버그를 찾으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홀로그램의 일부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내용이었는데 시뮬레이션 우주의 버그를 찾은 것과 다름이 없죠. 물론 저자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버그를 찾았다고 정의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방송 기자 출신으로 팩트를 말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철학자들의 한 말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이 시뮬레이션 우주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서 그걸 지켜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언가는 시뮬레이션을 즐기는 플레이어겠죠. 철학자들이 혹은 영적 지도자들이 말하는 본래의 나에 해당되죠. 플레이어는 본인이 실제로 죽거나 감정이 많이 안 좋거나 슬프거나 하지 않으니 그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즐기는 마음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에고 혹은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에고가 느끼는 것을 본래의 나도 느낀다고 생각하면 본래의 나를 망각하고 즐기는 마음이 없어지며 슬픔과 고통이 실제가 되는 거죠. 철학자들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빌리지 않고도 에고와 본래의 나를 구분지어서 말했던 것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대입해보면
더 이해가 가기도 하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 모두 게임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그게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뮬레이션 우주가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를 활용해서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활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매우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에 나온 사례를 한번 보시죠. 성형 부작용으로 얼굴이 비대칭이 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울 명상으로 본인에게 너는 왜 성형을 해서 이렇게 비대칭이 됐니? 하고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릴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집에 놀러온 친척이 이렇게 못생긴 애를 무슨 정으로 키워? 라고 한 말이 기억난 겁니다. 그 때문에 외모 컴플렉스가 생겼다는 걸 직감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그렇게 거울을 보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는데 갑자기 끈끈한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2시간쯤 지나니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울을 봤는데 비대칭이었던 얼굴이 정상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재시술 일정을 알아볼 정도였다고 하죠. 이 사례가 정말 믿어지나요? 안면 비대칭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는 조 디스펜자 박사의 캠프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많고 실제 주인공들의 인터뷰도 조 디스펜자의 유튜브에 매우 많습니다. 모두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시뮬레이션 우주라서 가능한 걸까요? 혹은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가짜이기 때문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저자인 김상훈 님이 책을 통해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죠. 저자는 책의 전반에 걸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알려면 짝을 이루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쉽고 짧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나, 너, 남자, 여자, 하늘, 땅, 낮, 밤, 간다, 온다, 태어난다, 죽는다 등 정반대의 짝이 되는 것들이 모두 존재합니다. 홀로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한번 홀로만 존재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결국 정반대의 것이 있어야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짝을 이루겠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억누른 생각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결국 끌어당겨 버리고 계속해서 원치 않은 것들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이성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좋다라는 느낌이 몸에서 일어난다. 그 느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느낌을 붙잡기 위해 이성인 너를 자꾸 만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성인 너는 실제로 존재할까? 너는 나를 빌려 생기고 나는 너를 빌려 생긴다. 이 부분이 정반대의 존재들이 서로의 존재를 뒷받침해 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빌려 생기기 때문에 생각만으로 존재한다. 그런데도 왜 눈에 보일까?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는 보이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보이지만 너는 보이지 않는다. 즉 너와 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홀로그램 영화 속 평면 홀로그램이다. 따라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이성인 너가 너무나 좋다는 느낌은 홀로그램인 너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하지만 몸에서 좋다는 반응이 일어나면 나는 그게 너 때문에 생기는 거라 착각해 너를 붙잡고 싶어 한다. 사실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좋다는 느낌을 붙잡고 싶어 할 뿐이다. 만일 내가 상대와 포옹하며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사랑이라는 느낌은 상대한테서 나오는 걸까? 아니다. 난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내 몸에 일으키는 느낌이다.
나는 상대를 더 오래 붙잡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받는 내 몸의 좋은 느낌을 오래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난 사랑받는다는 몸의 느낌을 좋다고 붙잡으려 들면 난 사랑받지 못한다는 몸의 느낌은 나도 모르게 싫다고 억눌러 버리게 된다. 즉 좋은 감정들은 붙잡으려 들고 싫은 감정들은 몸에 억눌러 버리게 된다. 몸에 오래 억눌린 싫은 감정들, 즉 부정적 감정들은 정체된 에너지로 응어리지면서 몸의 질병 등 부정적 현실로 물질화된다. 현실을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다. 모든 감정은 몸을 나와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인생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생놀이의 장난감들이다. 짝을 이루는 정반대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억눌리면서 그것이 오래 몸속에 정체되면 결국 몸에 이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속성을 잘 몰랐기에 활용하지 못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우리는 그걸 억누르기만 했습니다. 그걸 충분히 느껴줘야 그 감정도 풀려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런 왜 느껴줘야 풀려날까요? 짝을 이루는 성질 때문입니다. 개념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이것들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몸을 벗어나 영하 밖에 나인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어떤 감정들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텅 빈 마음인 창조주는 몸을 빌려 감정들을 느껴보는 것이다. 하지만 인생 영화 속의 괴로운 장면들을 진짜라고 착각해 무의식에 억눌러 버리면 이 괴로운 장면들은 나를 넘어 후손들에게도 되물림된다. 인생 영화도 내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놀이임을 알고 살아가면 순간순간 올라오는 온갖 감정들도 억누르지 않고 즐길 수 있게 된다. 부정적 감정들은 인생 영화가 가짜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인 감정들이다. 부정적 감정들이 없으면 나는 어떤 고통도 못 느낀다. 그럼 나는 영화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부정적 감정들을 느낄 수 있어야 나는 고통을 벗어나고자 무조건적인 근원의 사랑을 찾게 된다. 부정적 감정들은 창조주가 나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내게 보내주는 사랑과 치유의 손길이자 위험 경보이다. 이 신호를 외면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은 너무나 두렵고 고달프고 외롭고 지친다. 거꾸로 이 신호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 여정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선물이자 축복이 된다. 저자가 책의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정반대의 것들이 서로의 존재를 뒷받침해준다는 설정 아래서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긍정의 전반대인 부정을 느껴줘야 풀려날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본인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상대방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저자의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을 때 이미 느낌이 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제 대부분의 영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많은데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부정을 느껴줘야 풀린다는 건 억눌린 감정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애써서 힘들게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래, 그래도 괜찮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혹은 아예 그 부정적 감정을 마음껏 느껴보는 겁니다. 미운 녀석, 한심한 녀석 등 온갖 부정을 다 붙여서 말이죠. 이를 거울을 보며 할 때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버그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를 반복하며 명상을 하기 시작하면 명형현상이 생기는데 몸에 있던 응어리진 에너지가 풀리면서 나타나는 형상들입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간혹 버그를 목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버그는 거울 속의 내가 빛으로 변하거나 혹은 아예 검게 되어 거울 속의 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분명 거울을 보고 있는데도 말이죠. 저는 신비로운 형상을 느끼진 못했으나 책의 내용에서 많은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 또한 본인이 거울을 볼 때 본인 주변에 빛이 일어날 때를 보았다고 하며 이를 세상의 홀로그램인 증거라고 책을 통해 말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억눌린 감정을 마음껏 느껴주면 그것이 풀려나면서 짝을 이룬 생각이 텅 빈 공간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를 내적 공간이라 했죠. 관찰자의 입장에서 상상하면 느껴지는 공간을 완전히 비우는 걸로 짝을 이루는 정반대의 감정을 완전히 느껴주기만 하면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럼 그 부분이 상쇄되며 텅 빈 공간이 생기고 그곳에선 정반대의 생각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함을 말해주는데요. 즉 서로 짝을 이루는 생각을 상쇄시켜 제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렵죠. 억지로 제로로 만드는 게요.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해 거울 명상으로 본인을 바라보며 질문해 보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할까요? 본인을 현재 괴롭히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 질문하면 됩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던 여성처럼 말이죠. 한 번에서 나오지 않지만 거울을 보며 명상을 해보면 오묘한 뭔가가 느껴질 겁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거울을 잘 안 보게 되는데 그 때문에 특히 더 그 오묘한 뭔가를 더 느끼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여성분들도 화장을 할 때가 아닌 명상으로서 거울을 보고 본인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화장할 때 아무렇지 않았던 느낌이 다르게 오는 무엇인가가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한번 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저도 직접 해봤을 때 저는 명상을 오래 해서 그런지 순간 질문을 할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는 이라고 하고 뒷말을 잇지 못했는데 온갖 감정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했을 땐 무서워서 잠시 피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본인에게 질문해보는 것은 누가 보면 정신병자처럼 볼 수 있지만 한 번만 해보시면 정말 느낌이 다를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해가며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인 본인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어떤 모임에서 특정 사람이 이상하게 매우 싫은 느낌 있으셨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짓마다 미워 보이는 사람이요. 왜 미워 보이는지 아세요? 그건 본인이 그 미움을 갖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아는 것은 보입니다. 아는 것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건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억눌린 감정이나 본인이 본인을 싫어하는 특성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나에게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대방에게서 그것이 보였다면 바로 창조주가 신호를 보내준 겁니다. 성장하라고요. 본인에게 억눌린 감정이 있거나 본인이 스스로 싫어하는 특성이 있다는 걸 상대방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책에 좋은 사례와 설명이 있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중적인 남편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한 중년 여성이 있다. 남편은 밖에 나가면 남들한테 너무나 친절하고 상냥하다. 남들한테는 돈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완전 딴판이다. 툭하면 화를 내고 폭언을 한다. 집안일을 거들지도 않고 주말엔 종일 TV 앞에 앉아 뒹굴뒹굴 하거나 낮잠을 잔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도 않는다. 그는 왜 이렇게 이중적일까? 그의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나의 두려움이 억눌려 있기 때문이다. 그 자아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깥 세상은 나를 버릴 수도 있는 두려운 곳이다. 남들은 나보다 우월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두려움과 열등감이 올라오지만 꾹 참고 그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밖에 나가선 친절하고 상냥하다. 하지만 내 집에서는 버림받을 위험성이 없다고 느낀다. 가족들을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버림받은 두려움과 열등감이 올라오면 화로 덮어버린다. 밖에서는 화를 꾹 참지만 집에서만큼은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내가 조금만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도 화를 폭발시킨다. 열등감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
솔직하게 느껴주면 사라질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건 아내 앞에서 그런 감정들을 드러내는 게 굴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대신 이렇게 버럭 화를 내거나 폭언을 하면 자신의 감정들을 덮어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내보다 강하고 우월하다고 느끼게 된다. 즉 자신이 약자가 아니라 강자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남편을 볼 때 아내 마음속엔 어떤 감정들이 올라올까? 그가 가증스럽게 보이고 분노가 북받치면 죽여버리고 싶다는 감정도 올라온다. 왜 이런 반응이 있을까? 아내의 무의식 속에도 버림받은 나의 두려움과 열등감이 억눌려 있어서 남편과 공명에 올라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의 무의식 속에 깊숙이 짓눌러 놓은 버림받은 나의 감정들을 느끼는 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차라리 죽여버리고 싶은 것이다. 남편은 그 감정들을 끌어올려주는 거울이자 영혼의 친구 역할을 할 뿐이다. 현실 속의 남편을 미움과 원망,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두려움을 보지 못한 채 계속 억눌려 놓게 된다. 남편에 대한 부정적 감정들만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날 뿐이다. 이 모든 감정이 죄다. 아내의 무의식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거울인 상대를 탓하지 않고 거울이 비춰주는 내 무의식 속을 들여다보게 된다. 오늘 책 속에는 책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기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책에 나온 내용이 저로 인해서 다르게 해석되어 전달되면 안 된다고 느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좋은 변화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느껴주면 풀려난다이고 정신세계사에서 24년 6월 21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다음 편은 어떤 책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여러 권 주문했고 뭐부터 할지 고민이 됩니다. 모두가 주옥 같은 책들입니다. 어떤 걸 들고 올지 모르겠지만 많이 기대해 주세요.